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주택시장 등의 실망스러운 지표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4% 내린 9,665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만 소폭 오른 가운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금융주 약세가 하락을 이끈 가운데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엇갈린 경제지표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사흘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11월 인더분 WTI가 배럴당 66달러 선을 마감된 가운데 주간 단위로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제3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내년 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부진한 경기 지표에 실망하면서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전날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 모션의 주가가 17% 가까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나스닥 중심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다우는 0.4% 빠진 9,665, 나스닥은 0.8% 가까이 떨어져 2,090으로 끝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벌 경제연구소에서 남은호 소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적도 부진했고 네. 뉴욕 증시 3일 연속 하락했는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그 기술주라든지 그 주택기라든지 대표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고요. 여기에다가 경기 지표가 세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우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일봉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3일 동안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추세선들이 다 그 정배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사흘 연속 하락했지만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인 경기 지표라든지 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추세 상승 여부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중 그래프를 보시면은 크게 상승 하락 없이 이 약보합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까지 이 약보합세로 이어지는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만 한 0.5% 내외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9%, 그리고 S&P 500 지수는 0.61% 하락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3주 만에 처음 내림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어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추세가 지금 꺾인 그래프는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특별히 이날 증시는 지표에 따라서 춤을 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괜찮았던 지표들만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안 좋은 지표들 먼저 한번 볼까요? 8월 내구재 주문이 사실은 플러스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 달에 내구재 주문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해 2.4%나 큰 폭으로 감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민간 항공기라든지 그 수송 장비들이 한 수요가 한 42%나 급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까지는 이제 좋았습니다. 이 좋은 이유가 내구재 주문들이 재고 물량을 그대로 재고 물량이 많이 소화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장비라든지 민간 항공기라든지 이 수송에 필요한 수송 운송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그 중장비라든지 민간 항공기 이런 수요가 4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내구재 주문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냈고요. 네. 여전히 그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신규 주택
판매도 역시 이제 기대치 하회를 냈는데요. 8월에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42만 9천 채입니다만은 전월 대비는 조금 증가했습니다만은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는 한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 예상치도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판매가 요즘 주택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아직 그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 때문에 전월에 내구재 주문이 한 5% 가까이 큰 폭으로 급증을 했었는데 역시적 일시적인 효과였다라는 것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하긴 했지만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시장에서는 안 좋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소비 심리 지수는 큰 폭으로 개선됐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개월 내 지금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가 조금 안정되고 그 투자 심리도 조금 투자 심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73.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이것도 상당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FOMC는 지금 그 경기 회복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싣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난 주말에 G20에서 그 출구 전략 논의가 있을 거라고 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출구 전략과는 달리 이제 아직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는 이르다. 경기 부양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네.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나온 이런 지표들은 그 G20의 이런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살아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G20도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든지 경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소비 심리도 그만큼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금요일 대부분의 지표들이 아직 완전한 회복세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지표들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경기의 그 진행 속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크게 개선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나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8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8월 신규 주택 판매 등이 안 좋으면서 그 어떤 호재도 많이 좀 상쇄가 된 모습인데 기술주를 비롯해서 주택 대표주들, 특별히 어떤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부진도 눈에 띄는 흐름이었는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대표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미국에서 그 블랙베리라고 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주요한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인데요. 블랙베리를 생산하고 있는 그 리서치 모션이 그 3분기 실적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대충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예상치를 넘겼습니다만 3분기 실적 전망이 악화돼서 한 리서치 모션이 그 17%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도이치방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의견을 그 골드만삭스는 중립으로 그다음에 도이치방크는 그 매도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대표주 중에 하나인 리서치 모션이 이 주가가 17%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쪽에서 KB홈이라든지 KB홈도 실적 악화로 인해서 8% 급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이제 제약 체인 업체 라이트에이드가 있는데 그 실적 전망 하향으로 해서 역시 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휴렛패커드 역시 그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폭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피니시 라인이라든지 식품 제조업체 사라리 등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9월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뉴욕 증시 랠리. 하지만 주간 단위로 이제 처음으로 3주 만에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인지 혹은 끝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인데,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4분기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 일정과 함께 뉴욕 증시 전망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일정에는 이제 29일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나라 이제 수요일 정도죠.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택들이 그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29일에는 그 캐시실러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7월 캐시실러 7월 주택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는 그 지금 이전치는 1.4%였습니다만은 지금 예상치가 1.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일에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30일에는 그 9월에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2분기, 이 같은 날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9월에 그 30일 날 9월에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카고 PMI는 그 이전치 50%보다 높은 52가 발표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전치가 그 전월치가 53만이었는데, 이번에는 53만 7천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8월의 개인소득과 8월의 소비 지출도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건설 지출도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일 날 발표가 되는 9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네. 9월에 실업률도 발표가 되고, 공장 주문도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 보고서는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부분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초보다는 이제 주말이 될수록 흐름이 좀 무게가 실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주가도 그렇고 경기도 조금 고점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춤하는 경기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실적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주말에 좀 우리의 관심인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이 갈수록 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새 분기가 시작되는 이번 주 뉴욕 증시, 주택 소비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고용 보고서, 실업률 등을 비롯해서 고용 지표 발표에 또 가장 큰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봐야 될 텐데, 그 전날, 그러니까 전일 4.5% 급락하면서 끝나서인지 소폭 반등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이제 주가라든지 지표가 또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유가는 그동안 또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66.20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큰 폭으로 내린 데 대해서 기술적인 반응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국제 유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가의 적정 수준을 한 75달러로 사우디 석유 장관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조금 많이 내린 상황이고, 유가가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66달러대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MB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 다름 아닌 통신비 인하였는데 어제 드디어 통신비 인하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요금 인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형식은 이제 이동통신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예. 사실 이에 앞서서 정부와 통신업체 간에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와 통신업체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요. 우선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 개선을 통해서요. 한 연간 2조 원가량의 통신요금 인하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예. 아마 개별 가입자별로는 통화요금이 한 7에서 8%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예. 세부적으로 이제 정부와 통신업체들의 요금 인하 방안을 보면요. 우선 요금 기준을 종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초 단위다 보니까 통화 시간이 11초면은 1초만 초과해도 20초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11초 요금만 내면 됩니다. 또 요금제를 단순화하고요. 또 가입비를 인하하고 장기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또 결합 상품 요금 인하한 것 등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정부와 통신업체들의 어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통신 인하 금액이 2010년에는 약 1조 7천억 원, 또 2011년에는 약 2조 1천억 원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또 가구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연간 9만 3천 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통신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형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업체별로 인하하는 폭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요금 인하 방안은 항목별로 또 통신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예. 정부나 통신업체 설명에 의하면은 이번 요금 인하는 할인이 아닌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 인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 가입자의 경우요. SK텔레콤은 과금 체계를 10초에서 초당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세계적으로 1초 단위 가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핀란드 한 이런 정도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SK텔레콤은 요금제 개선 외에도요. 가입비도 5만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KT도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비를 3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 밖에 또 장기 가입자에 대한 할인도 추진되는데요. SK텔레콤은 1년 이상 약정 체결 때 월 최대 2만 2천 원을 할인하고요. 네. 또 KT도 1년 이상 약정 체결 때 월 1만 원을 할인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또 유선전화 요금도 인하되는데요. KT의 경우 시내 요금과 시외 요금을 단일화해서요.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요. 데이터 통화량을 대폭 확대하고요. 네. 또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을 통합한 요금제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 요금을 낮추기로 했고요. 또 KT도 데이터료를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와 이통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요. 내년 1인당 월 평균 한 2,665원이 되고요. 네. 가구당 이제 2.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월 7,730원가량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연간으로 한 9만 3천 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소비자들은 가입한 이동사 특성에 맞춰가지고요. 본인에 맞는 통신요금, 본인에 맞는 통신요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요금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은 통신사들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 영향은 물론이겠고요. 지금 그렇죠. 각 사별로 어느 정도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업계에서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동 3사는요. 이번에 발표한 요금 인하 방안에 따라서요. 내년도 요금 인하 효과가 연간 기준으로요. 네. SK텔레콤은 8,900억 원, 또 KT는 4,626억 원, LG텔레콤은 1,675억 원 등 약 1조 5천억 가량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보였거든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네. 이러한 매출 감소는 2008년 이통 3사의 매출 합계 한 7.2%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현재 증권업계 시각을 보면요. 아마도 요금 체계를 초당으로 바꾼 SK텔레콤이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10초에서 1초로 바꿀 경우 요것만 감안해도요. 예. 연간 기준으로 한 2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른 통신사들은 그 매출 감소폭이 적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SK텔레콤이 그 가금 체계를 초당으로 바꾸면서요. 아마 그 초당 가금 체계 개선은 준비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아마 그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요금 체계 개선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언제 어느 시점에 동참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매출 감소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창 배당 매력이 부각돼야 마땅할 우리 통신주들인데 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나오면서 당분간은 주가 약세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뜨겁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인데 어제 건립 계획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는 총 4곳인데요. 그 서울 강남 3곳, 그 서울 서초 읍면, 그다음에 고양시 원흥, 하남 미사 이렇게 4곳이거든요. 네. 국토교통부가 그 이들 4개 건립 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우선 큰 그림을 보면요. 그 4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55,041가구로 정해졌고요. 네. 이 중 보금자리형, 즉 그러니까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으로 분양되는 게 74%가량입니다. 네. 가구 수로는 그 45,500호 가구인데요. 그러니까 그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전체 그 55,000여 가구 중에 그 보금자리 주택이 45,500호 가구고요. 그렇죠. 그 나머지 이제 14,000여 가구는 민간 분양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지구별로 보면요. 일단은 그 서울 강남 세곡은 전체가 그 6,821가구로 구성됩니다. 이 중 보금자리 주택이 5,623가구고요. 또 민간 분양은 1,189가구가 됩니다. 또 그 서울 서초 읍면은 총 3,390가구가 들어서고요. 이 중 민간 분양은 650가구, 또 보금자리는 2,740가구로 구성됩니다. 하남 미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요. 네. 전체가 이제 36,222가구로 가장 넓게 조성이 되고요. 이 가운데 그 민간 분양 주택은 그 1480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일단은 그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한 50에서 70%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에서 단연 관심은 다음 달 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 물량일 텐데 보금자리 주택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전 예약을 먼저 받고 난 후에 이제 추후에 본 청약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사전 예약 물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짚어주시고 청약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면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사전 예약 물량을 보면요, 총 한 14,295가구가 그 대상이 되거든요. 예. 일단은 신청장형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되는데요. 아마도 그 이번에 그 사전 예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보금자리 주택의 그 공공분양 물량이 한 7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전 예약 분양은 그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늘 30일 실시되고요. 그 다음 달 7일 특별 공급을 시작되는데요. 지구별 그 사전 예약 물량을 보면요. 그 강남 세곡이 1,405가구이고요. 전체 공공 분양 물량 중 50%가 사전 예약 방식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 서초 읍면도 그 864가구로 57%만 그 사전 예약 형태로 분양되고요. 예. 이 밖에 그 고양 원흥은 2,545가구, 하남 미사는 9,481가구가 그 본청약에 앞서 분양되는데요. 네. 아마도 그 초미의 관심은 분양가일 텐데요. 그렇죠. 그 분양가를 보면은 그 강남 세곡과 서초 읍면은요, 그 평방미터당 그 1,15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양 원흥은 그 평방미터당 그 850만 원, 그 하남 미사는 그 평방미터당 950만 원에서 97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그 다음 달 사전 예약을 마치면요, 그 서울인 세곡과 읍면지구는 올해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그 내년 말 본청약이 들어간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미사와 그 원흥은 내년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2011년 말 본청약이 들어가는 계획인데요. 사실 청약 전략, 이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전략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예.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은 반드시 그 도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마도 그 서울 송파지구 위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한 가지 그 고려해볼 것이 오늘 30일 날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는데요.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그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제 세부 사항이 여러 가지 그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만 파악해도 그 청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지표에 실망하면서 3일 연속 내렸습니다. 다우는 0.4% 내린 9,665로 끝난 가운데 나스닥도 0.8% 가까이 떨어져 2,090에 종료됐습니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